2부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대통령 기밀 유출 관련된 발언 관련해가지고요, 자유한국당 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일단 기밀 유출에 대해서요. 사과는 네. 했는데 이게 이 어떤 정당의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윤 의원님의 입장을 좀 먼저 들어야겠네요. 우선 저희 당에서 볼 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네.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얼마나 많은 국가 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해서 정리하게 이용을 했습니까? 초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와대 캐비넷을 통째로 기밀을 유출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네. 개성공단 중단 관련 그런 기밀을 유출한 거라든지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런 기밀 유출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최악의 그런 파국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모든 국가 기밀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보면은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 민주당이 독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편과 내 편을 갈라가지고 네. 지금 모든 정쟁을 생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정쟁 유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이제 이미 민주당이 네. 지난 24일 형사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법부 판사도 아닌데 네. 왜 기밀 유출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네. 일단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전직 외교관들, 네. 김숙 전 대사, 반기문 전 총장, 천영우 전 수석. 천영우 전 수석은 보수진영 인사죠. 천영우 전 수석께서는 이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예. 청와대 수석을 한 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숙 전 대사나 이제 반기문 전 위원 총장 같은 경우도 이미 정치에 네. 발을 깊숙이 들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현재 보면은 최근에 진보 좌파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소속의 네. 박경신 교수가 마저도 예. 기밀 누설죄로 처벌될 사람은 강효상 의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이 정치인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사회가 암흑 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그러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는 이런 행위를 네. 다 이렇게 탄압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결코 민주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바로 잡으면 천영우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하셨죠? 그죠? 네, 예. 청와대 예. 외교안보 수석을 했는데 예. 야간 이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네.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양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윤상현 의원도 이게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네. 자유한국당도 114명의 국회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한국당 의총에서요. 네네. 이 부분이 논의가 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론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검찰에서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네. 원내 지도부가 이제 강효상 의원의 어떤 행위를 일단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네. 의정 활동 일환으로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보호하겠다라고는 또 정권의 그런 탄압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강 의원의 어떤 검찰이 만약에 소환을 한다 그러면은 맞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네. 뭐 일단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의지의 표현이다. 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강경화 장관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네. 이 당시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 기밀인지 여부도 앞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지만은 네. 이 문건 자체가 유출된 것이 예. 외교부 주미 대사관에서는 이제 이것을 3급 국가 비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네. 3급 국가 기밀은 이중의 잠금 장치를 갖춘 그런 캐비넷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나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네. 보안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책상 위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강효상 의원에게 이것을 전한 그 외교관의 책상 위에도 그러한 그 서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외교관이 이제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네. 이렇게 그 주미대사관의 이러한 그 기밀 서류 보관 상태가 이렇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미대사 조윤재 주미대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네. 또한 전체적인 외교부가 얼마나 많은 그 국가 기밀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런 부실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지금 조윤재 주미대사는 뭐 본인들이 지금 제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네. 힘없는 그 부하 직원들만 지금 닥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사법부의 판단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네. 이제 외교부 그러니까 정보 기밀을 유출한 외교부의 수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유출을 해서 그거를 공표한 강효상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외교관이 네.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할 당시에 예. 이것이 국가 기밀이라고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본인도 이것이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었고 네. 그 외교관이 네. 더구나 우리 강효상 의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뭐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매일 그 정부의 어떤 공직자들을 상대로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네네. 역시 강효상 의원은 그러한 일환에서 이러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이고 예. 이것이 어떤 지금 현재 한미 동맹의 실상 그리고 한미 관계의 실상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를 한 것이죠. 근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국가기밀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이 모를 수가 있나요?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모두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법부가 판단하는데요. 네네. 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네. 이러한 그 내용이 상당히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어떤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예. 그것을 국가 기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 기관이 무슨 1급 국가기밀, 2급 국가기밀, 3급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국가기밀로 사법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네네. 서훈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 관련해서요. 네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국정원법에 의해서 네. 국정원은 일체의 국내 정치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 정치에 관여를 했다고 지금 전 정부의 국정원장이 모두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네. 지금 양정철 그 민주당 원장은
민주당의 지금 총선을 지금 기획하는 책임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이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예. 이 자체가 그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한 네. 국정원법 제9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사퇴를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그 동석한 MBC 김연경 기자도 마찬가지고 이 총선 얘기를 하지 않았다. 사적인 모임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MBC 김현경 기자도 네. 그날 이제 동석을 했지만은 네. 그 일부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예. 김현경 기자 자체가 30분 늦게 합류를 했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난 21일 오후 6시 20분부터 오후 10시 45분까지 장장 4시간 25분간 이제 만났는데요. 네. 이 김 기자는 이제 30분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앞부분에 30분 동안에 이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그런 독대 과정에서 뭐 총선의 얘기는 충분히 이거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부분은 김현경 기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그래서 이제 김현경 기자가 뭐 총선 관련 얘기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두 분의 어떤 그 입장을 변호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북풍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건 어떤 뜻이에요? 북풍을 제기했다. 한국당 지도부에서 이 지금 이 만남이 북풍을 기획한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심판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뭔가 승기를 잡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도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지방선거 2018년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4월 27일 날 그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그러한 그야말로 일종의 국민들의 보여주기 싫은 정상회담을 했고 또한 그 뒤에 6.1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관계를 총괄하고 대북 관계에 공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MBC 김현경 기자도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MBC 방송의 그 북한 통일 방송 추진 단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의 선거기획을 총괄하는 그 양정철 원장과 대북 관계를 총괄하는 그런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만나서 뭔가 북풍을 총선 앞두고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들을요. 정보위를 열어서 좀 뭐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규명을 해보자라는 게 지금 이해운 정보위원장의 의사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보위 열 계획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정보위 개최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전 조건으로 정보위 개최 사전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상 정보위를 개최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비치는 것인데 이러한 중대한 그 문제가 생긴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위를 빨리 열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 명명백백하게 모든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다음에 하고 일단은 원포인트로 정보위 열자 이런 뜻인 거죠? 당연히 이건 정보위를 빨리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